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30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에도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집안이 약해져 있습니다. 추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원주 지역 아침 기온은 23.5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자주 내리겠고 그 사이 중부 지역은 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화요일에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먼저 강원일보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 한 주간 도내 정치 이슈 알아보고요. 또 원광수 원주시장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 리포터콘에서 들어보고요. 또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음악 축제 평창 대관령 음악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 특별한 음악주가 될 것 같은데요. 평창 대관령 음악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어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부, 학과를 폐지하고 학제 구분을 철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지역 대학 교육 현장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소속 학과나 전공 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지만 첨단 학과 등 취업에 유리한 학과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인문학 등 전통적인 학과들은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원 의원이 올 초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일반대 학과 통폐합 신설 현황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201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내 4년제 대학에서 통폐합 수순을 밟은 116개 학과 중 33%에 해당하는 38개 학과가 인문계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와 원주 지역 소공인들이 힘을 모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유치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원주시는 지역 소공인 성장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유치와 소공인 직접 지구 지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거점형 종합지원시설로 전국에 11곳이 있지만 도내에는 아직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모에는 원주를 비롯 서울 2곳, 전북, 무안 등 총 4곳이 신청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8, 9월 현지 평가 등을 거쳐 연내 최종 2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내 평균 경유 가격이 2년 만에 1,3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기준 도내 평균 경유 가격은 전일 대비 0.82원 하락한 리터당 1,399.31원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경유 가격이 1,300원대로 내려온 것은 2021년 6월 이후 2년 만의 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도내 정치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하늘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윤석열 정부가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강원 원주 출신의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와 또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는데요. 또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원주 출신의 김한섭 예산실장이 내정이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도 역시 원주 출신의 역도 스타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7월 3일자로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을 밝혔는데요. 윤 정부의
2년차 첫 개각에 따라서 기재부 2차관에 내정되어 있는 김한섭 그리고 문체부 2차관에 지명된 장미란 교수의 경우에는 모두 원주 출신인데다가 남다른 이력을 갖춘 인물들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 제2차관에 내정된 김완섭 실장의 경우 아버지도 차관 출신이라고요? 네, 그동안 꾸준히 유력한 차관 후보로 이름이 올랐었던 김한섭 내정자는 강원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연이어 맡게 되면서 뛰어난 업무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는데요. 특히 이번 인사로 내무부 차관 출신인 아버지 김영진 전 강원도지사와 함께 도내 첫 부자 차관의 탄생 사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아버지 김영진 전 지사는 1961년 고시 행정과에 합격한 후에 정선 평창군수와 강릉 원주시장 그리고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두루 역임한 전문 행정가입니다. 특히 1983년에는 내무부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예산통으로서 아들 김한섭 차관 내정자의 길을 먼저 걸었다는 점에서 또 눈길을 끌고 있고요. 국방부 기조실장 출신인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김 내정자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김한섭 내정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살려서 꼼꼼하게 국가 예산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장미란 교수야 워낙 유명한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죠. 네, 장미란 교수는 2008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역도 역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데요. 원주 상지여중 3학년의 역도에 입문해서 원주공고와 또 원주시청 실업팀에서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이후 2005년부터 3회 연속 세계선수권 대회를 제패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2013년 은퇴 후에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서 후학 양성 중에 이번 인사로 행정가의 길을 개척하게 됐습니다. 장미란 교수는 스포츠 현장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공정과 상식에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스포츠 정책과 관광 정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도자를 비롯한 선후배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체육인들의 복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또 체육인들의 위상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축전을 보냈다고요? 네, 김 지사는 김한섭 기재부 2차관에게는 그동안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내 주요 보직을 맡아오며 강원도 국비 9조 원 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해줘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고요. 또 장미란 2차관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교수님의 열정과 노력은 도민들에게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큰 희망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체육, 강국, 그리고 문화관광 융성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면서 강원도민들의 응원을 항상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도 축하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7월 24일 강릉에 개청하는 강원도청 이청사 글로벌 지역본부가 7월 정기 인사의 승진자 위주로 채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요? 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달 들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역본부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희망자는 행정직이 한 20명, 그리고 기술직군은 3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릉 제2청사 정원은 산하사업소를 포함해서 316명, 그리고 춘천에서 이주해야 하는 직원은 한 100명 정도인데요. 그에 비해서는 희망자는 20% 수준에 그친 셈입니다. 강원도는 지금 현재 관사와 춘천에서 강릉까지 통근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직원들이 육아와 교육의 문제로 생활권 이동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강원도는 직급별 승진자 위주의 발령을 내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승진 후에 외부기관의 파견 발령을 받는 암묵적인 인사로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네. 글로벌 지역본부의 규모가 상당한데요. 아직 직원들의 홍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글로벌 지역본부는 2급인 본부장 산하의 미래산업국과 관광국, 해양수산국 등 3개국의 1명의 기획관 그리고 11개과가 신설이 되는데요. 미래산업국은 수소산업 육성을 전담할 에너지산업과와 또 메타버스, ICT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산업과를 신설하게 되고요. 또 현재 폐광지원과가 자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강릉 이청사로 옮기게 됩니다. 또 관광국에는 관광정책과와 관광
개발과 등 해외 홍보를 제외한 본청의 관광 기능이 모두 강릉으로 이관이 되고요. 또 올림픽 시설과 역시 강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색 삭도팀을 과장급의 설악산 삭도 추진단으로 확대해서 강릉 이청사에 두게 됩니다. 기존의 환동의 본부는 해양수산국으로 재편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강원도청 본청에서 옮겨가야 하는 직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도와 강원도 공무원 노조 사이에서의 의견을 조금 조율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차기위원장에 원주갑 박정아 국회의원이 사실상 선임됐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네요. 네, 유상범 현재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원도 내 지역구 의원들의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박정아 의원을 추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강원도당은 다음 달 18일 오후 도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식 선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중앙당 경과 보고 후에 최고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임되게 되는데요. 차기 강원도당 위원장에 선임될 예정인 박정아 국회의원은 내년에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지방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공천 등 선거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중앙당에서 컨트롤하게 되지만 권역별 정책 발굴이나 강원권 전체의 선거 전략을 세우는 것은 강원도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들의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고 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선출될 수 있었다며 내년 총선에서도 강원도민들에게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당의 안정화에 힘을 써왔고 또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권 정치 이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박다연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원주에서도 인명 피해가 있었죠. 이에 원주시에서도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 원주에서는 300mm에 육박하는 집중 폭우가 쏟아져 불온면 노린리 일원에서 양봉장을 살피러 나섰던 노부부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때 당시 관계기관과 연계해 장기간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여성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원주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자연재해 대비해서는 원광수 시장을 본부장으로 안전총괄과 등 총 31개 부서 111명의 재난안전대책 TF팀을 구성해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안전총괄과 박상중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원주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그동안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많은 비가 오는 동안 8월 9일이 안타깝게도 노인 2분이 실종되어 아직까지 한 분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원주시는 간과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을 본부장으로 원주시 안전총괄과 및 그다음 원주 소방서, 원주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등 총 31개 원주시와 외부 기관으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세월교하고 이제 박스교동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이 123개소를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또한
점검을 좀 완료하였고요. 무실동 배수펌프장을 비롯해서 현재 배수펌프장 3곳을 운영 중에 있는데 배수펌프장 3곳을 점검하고 또 펌프 등 고장난 곳은 또 고장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벌써 어제만 해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올해 달라진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원주시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강수 원주시장을 본부장으로 원주시 안전총괄과와 원주시 소방서, 원주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등 총 31개로 원주시와 외부기관이 TF팀을 구성했는데요. 그리고 하천 둔치 주차장 4개소, 침수 우려가 되는 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28개소에는 민간 보조단체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수방자재도 점검을 완료했고요. 또 원주시에는 급경사지가 184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원주시 자율방재단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펌프장 3곳을 점검하고 펌프나 이외에 고장난 곳을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원주시 둔치 주차장과 침수 우려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점검되고 있습니까? 네, 원주천 풍물시장과 태장이동 행정복지센터 앞 이런 곳이 둔치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된다고 하면 하천이 범람하지 않아도 이전에 차량 진입을 차단해 혹시 모를 차량 침수나 인명피해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또 침수 우려 도로 같은 경우는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를 말하는데요. 총 13개소에 대해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원주시 안전총괄과 박상중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급경사지나 침수도로, 그다음에 저류지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 사전 대책으로 하천 내 유수수통을 저희하는 수목이라든가 토사를 준수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또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자동 음성 통보 시설의 예비 경보 시스템을 현재 38개소를 운영하고 각 읍면동장님의 리장님 및 통장님까지 이제 시민분들에게 바로 재해 통보를 직접 안전총괄과에서 송출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예비 경보 시스템을 더 활성화해서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재해나 재난은 매년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민분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또한 피해까지 주고 있죠. 2023년도는 뉴스 및 각종 매스컴에서 엘니뇨와 기상 이상 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비가 많이 오고 폭염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생각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재해나 재난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철저히 점검하고 또 예방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장마철은 큰 피해 없이 좀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이번 연도는 어느 때보다 비도 많이 오고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대비를 철저히 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천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두신 분들은 미리 다른 곳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라고요. 폭우가 쏟아질 때는 외출 활동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 무탈하게 올해 여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주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만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음악 축제이자 강원도 대표 문화 축제로 자리 잡은 평창 대관령 음악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하는데요. 평창 대관령 음악제 박혜영 운영실장 연결해서 음악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혜영 운영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평창 대관령 음악제 올해로 벌써 20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4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매년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음악제. 예. 벌써 20년이 됐어요. 네. 예, 저희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2004년 1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클래식 음악만을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아주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연주와 또 도민들께 아주 질 높은 공연들을 계속
공급해 오고 있었고 올해 특히나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20주년이라 더 기대가 되는데요.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11일 동안 개최된다고요? 공연 일정 또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공연은 말씀 주신 대로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11일간 개최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공연하는 곳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 있는 콘서트홀과 대관령 야외공연장에서 주로 공연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 일대를 찾아가는 음악회와 찾아가는 가족음악회가 있고 또 콘서트 20회를 비롯해서 교육 프로그램인 실내악 멘토십 프로그램, 마스터 클래스 등도 매일매일 풍성한 일정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공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공연이기에 말이죠.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2023년 제20회 대관령 음악제 주요 라인업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올 초에 4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신 첼리스트 양성원 선생님이 이제 출연을 하시고 또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저희 대관령 음악제 음악학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던 시들리스트 국제 콩쿠르 우승을 했고 뛰어난 연주력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씨 또 그리고 스페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이신 기타리스트 호세 마리아 가야라도 델 레이 선생님 또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이신데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 그리고 피아노 듀오 아주 새바람을 일으킨 신박 듀오 그리고 라이징 스타 호르니스에서 최근 독일 클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의 수석으로 발탁돼 있는 유에리 씨 그리고 또 키이우 비르투오지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앙상블 팀입니다. 키이우 비르투오지 그리고 국내 대표의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또 우리 원주의 원주시립교향악단 그리고 저희 음악제의 가장 대표적인 악단이 평창 페이스볼 오케스트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관객들의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평창 대관령 음악제 메인 콘서트 폐막 공연은 벌써 전석 매진이라고요? 예. 개막 공연과 폐막 공연 일부 공연들이 일찍 매진이 되긴 했는데 종종 띠도표가 또 나오고 있고 매진 공연들 외에 또 다른 공연들이 프로그램이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들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연 전날까지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여유분에 한해서는 공연 당일 현장 판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저희 대관령 음악제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락처가 있습니까? 네, 연락처 033 네. 240-1303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240에 네, 1303으로 주시면 1303 네네. 네, 033-240-1303 대관령 평창 음악제로 전화 주시면 티켓 관련해서 궁금증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강원도 곳곳을 찾아가는 음악회와 또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찾아가는 가족 음악회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행사인가요? 예, 이거는 스크린을 통해서 상영되는 무성 영화랑 함께 라이브 음악을 즐기는 건데요. 네. 프랑스 출신의 퍼커셔니스트인 브루노 데무예르 씨와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파스칼 팔리스코 씨가 두 분이 한 팀이세요. 그래서 라이브 연주를 무성 영화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 콘서트인데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고 또 전속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원 도내에서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도민들께서 오셔서 편하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강원도 곳곳을 아름답게 수놓을 클래식의 향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초대의 말씀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강원도 대표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이제 세계적인 음악제로 인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 세계 유수의 음악 축제들처럼 100년을 가는 음악제가 되길 바라고 또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예. 올 여름 시원한 평창에서 꼭 함께 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평창 대관령 음악제 박혜영 운영실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한태호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